지금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왕따였던 한 소년이 한국 애니메이션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과연 그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사는 평범한 엄마 제니퍼 스펜서입니다. 평범한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네요. 사실 요즘 제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요. 혹시 그 소년의 엄마 아니세요? 댄이 나온 뉴스 봤어요. 너무 멋지던데요. 누가 보면 제 아들이 무슨 유명 연예인이라도 된 줄 알겠죠? 하지만 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웃 누구와도 인사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던 그저 조용히 아들만 바라보며 살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동네 엄마들이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놀게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한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조금 특별하죠? 그리고는 미소도 없이 대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립되어야 하는 걸까?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그래서 조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그리고 제 가슴으로 직접 느낀 진짜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 시작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적으로 강렬한 울림을 가진 나라,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 때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5살 무렵 동네 아이들이 공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까르르 웃을 때 그때는 그저 벤치 옆 그늘에 앉아 종이 조각을 접고 있었어요. 한 장, 2장 조용히 말이에요. 그리고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변신 로봇, 얘는 밤에만 움직여. 아무도 몰라. 그 말투와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웃음보다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뛰고 부딪히며 세상을 배우는 동안 그대는 고요한 방 안에서 전선과 테이프, 낡은 손전등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해 방문을 열었는데 암막 커튼을 닫히고 손전등을 머리에 묶은 채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연습이야. 진짜 무대는 아직 안 왔어.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되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과 이야기로 살아갔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때는 창의력이 뛰어나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너머의 숨은 걱정의 기류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마다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 댄이 자폐 스펙트럼은 아닐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징후일 수도 있다더라. 내일이라도 당장 의사를 찾아가 볼까?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나? 그런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진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 단어 하나로 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될까봐 너무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눈도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반 친구 생일 파티에 혼자 초대받지 못한 날, 때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파티 안 좋아해. 시끄러우니까. 그 말이 너무 씩씩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 수 없었어요. 그저 부엌으로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특히 사춘기로 접어들 무렵, 때는 더욱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방에서 만들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뭔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욕실 문을 열었는데 댄이 거울 앞에서 검은 양말을 손에 끼우고 어깨를 들썩이며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웃으며 물었죠. 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는 정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방탄소년단 안무야. 지금 진 파트 중이니까 조용히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탄? 진? 그게 대체 뭔데? 그때부터였어요. 댄의 책상이 변하기 시작한 게 교과서 대신 앨범이 놓였고
연필꽂이엔 연보라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어요. 침대 머리맡엔 한국어가 인쇄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죠. 아이돌 멤버들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그것들은 저에게는 그저 낯설고 조금은 당혹스러운 이미지였습니다. 아이 방에서 매일 들려오는 노래는 모두 한국어였고 그대는 그 가사를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해석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나를 믿어줘라는 뜻이야. 진짜 멋있지 않아? 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낯선 한국어에 매달리는 걸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건 현실 도피 아닐까? 괜히 많이 힘든 걸까? 동네의 그 조용하고 평범한 중학교에서 한국 아이돌의 춤을 추고 한국말도 섞었으며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13살 남자아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땐 너는 미국인이잖아. 왜 자꾸 한국말을 해? 하지만 때는 진지하게 대답했죠. 한국이 아니었으면 난 내가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그 말에 저희 부부는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K-팝, 방탄소년단 등을 검색해 보았죠. 그렇게 저는 늦은 밤 아이 몰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아이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댓글엔 일본어, 독일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만의 이상한 취미는 아닌 것 같네. K-팝에 빠진 외국인들이 정말 많잖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다들 똑같은 농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곳에서 한류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이곳에서 댄이 혼자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때는 분명 무언가에 홀린 듯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맹목적이었고 말투는 변해 있었고 세상을 보는 방식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우주에서 온 아이처럼요. 학교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통에 손도 안 대고 돌아온 땐에게 물었더니 애들이 내가 젓가락 쓰는 걸 흉봤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가 등을 밀었다며 넘어졌고 라커에 붙여둔 스티커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심지어 체육 시간엔 일부러 공을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더군요. 그때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밤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흐느끼는 모습을 저는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너는 게이냐? 너 남자 맞아? 이런 말들이 대놓고 들려왔고 심지어 어떤 날은 누군가가 책상에 대는 한국 여자 같음이라고 낙서를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걸 지우며 혼자 고개 숙인 채 웅크리고 있던 댄의 뒷모습이 상상가 아직도 제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댄이 요즘 복도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돼서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투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교장실에 찾아갔을 때 상담교사도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댄이 요즘 자주 혼잣말을 하고 복도에서 턴을 하거나 박자를 세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무언가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댄은 단지 자기 안에 무언가를 꺼내 보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세상은 그걸 이상함이라 이름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교장실을 나와 학교 주차장에서 잠시 차에 앉아있던 저는 햇빛 가득한 하늘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자기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설명을 요구받아야 하지? 그날 집에 돌아온 때는 평소와 다르게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오늘 하루 어떤 무게가 실렸는지를요. 올여름이었어요. 6월 말쯤이었죠. 저는 세탁기에서 나온 따뜻한 수건을 소파에 앉아 개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저는 그저 조용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쿵, 쿵, 쿵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I'm gonna show you how it's done.
done, done. 화들짝 놀라 거실에 갔을 때 무대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텔레비전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이 악마의 형상을 한 괴물들을 격파하는 장면이 이어졌죠. 알록달록한 배경, 속도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정말 웅장했죠. 무대는 숨도 쉬지 않는 듯 두 눈을 반짝이며 화면에 고정돼 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타이틀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일본풍 애니메이션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알아버린 사람처럼. 사실 아시다시피 댄은 원래도 K-팝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등.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국 그룹 이름들을 줄줄 외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돌 포스터가 벽지를 덮다시피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겠다고 낙서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데몬 헌터스 이후로는 그 열정이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루미처럼 머리를 옆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유튜브에서 루미 모션 분석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며 걸음걸이와 손동작까지 흉내냈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루미의 시그니처 포즈라며 몸을 반쯤 틀고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곤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입는 옷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후드티에 청바지였던 아이가 어느 날엔 은색 운동화에 번쩍이는 레터링 자켓을 걸치고 나섰고 이건 루미가 3화에서 입은 스타일이랑 비슷해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도시락통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김밥을 싸주니 이건 루미가 7화에서 먹은 거랑 비슷해 하며 기뻐했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았는데 댄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건 한국의 문화야 이해 못하면 네가 문제야라고 대꾸했다더군요. 이쯤 되면 저도 걱정보다 경외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애니메이션은 뭐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거지? 그러다 한번 댄이 방 안에서 스피커로 틀어놓은 OST를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 역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음악이 주는 리듬과 감정이 그저 아이들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렬하고 진지했어요. 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K-팝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미의 일상, 루미의 철학, 루미의 전투 스타일까지 마치 연구하듯 분석하고 따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라 댄의 삶의 방향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댄의 그런 모습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댄이 학교에서 더 왕따 당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행사였어요. 학기마다 한 번 있는 전교생 참여형 문화 행사였고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무대는 체육관 한가운데 마련됐고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풍선이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들의 웅성거림, 선생님들의 분주한 동성까지. 그날의 체육관은 평소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장기자랑 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우리 반 순서가 호명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단체로 나와 리코더 연주를 했고 그 다음은 팀댄스, 마술, 바이올린 독주. 무대에 오르는 아이마다 가족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사회자가 말했어요. 다음 순서는 댄스 펜서 학생의 단독 댄스 공연입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혼자서? 저 무대에? 지금 진짜 혼자 올라간다고? 댄이 혼자 앞에 나간 걸 본 아이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늘 조용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던 아이였기에 선생님조차 놀라신 눈치였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가 덜덜 떨릴 정도였죠. 제발 실수만 하지 말자. 아니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용기 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꾸만 눈물이 고이려는 걸 꾹 참았어요.
무대 위 조명이 딱 켜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그리고 댄은 골든의 후렴 안무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말이에요. 작은 체구의 아이가 무대 한가운데서 강렬한 눈빛으로 손을 뻗고 몸을 날리고 정확한 박자에 맞춰 턴을 돌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 했어요. 그동안 밤마다 거실에서 조용히 연습하던 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휴대폰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거울 앞에서 똑같이 따라하던 아이. 때로는 어깨가 축 처져 포기하려다 다시 일어나던 아이. 반 아이들이 놀라더니 순간적으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댄이다. 댄 맞아? 와, 저거 골든이잖아. 교실에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전교생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무대를 향해 들려졌고 무대는 그 안에서 당당하게 춤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체육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댄 멋있어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고 몇몇 엄마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구나. 댄에게는 자신의 세계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선언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다음날 틱톡에서 48만 뷰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사이에서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에 소개되더니 학교 행사 레전드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이 아이가 진짜 K-팝의 미래다. 댄스 실력도 실력이지만 감정이 살아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무대였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댄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몇몇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오늘도 춤 보여줘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댄에게 우리 K-팝 동아리 들어와 줄래?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혼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체육 시간에 먼저 짝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세계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가는 곳입니다. 그대는 그 무대에서 단 한 번의 2분짜리 춤으로 세상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어주기만 하면 아이는 스스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대는 학교에서 점점 인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저 주목받는다는 의미의 인기가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누군가가 말을 걸고 싶어하고 조언을 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요.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 댄에게 다가와 K-팝 댄스 얘기를 꺼냈고 급식 시간엔 이번 신곡 들었어? 라며 댄을 중심으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과는 유독 끈끈한 유대가 생겨났고 그대는 어느 날 저녁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학교에 K-팝 동아리를 만들면 안 떨까?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계획서를 써두었고 동아리 이름, 주제, 활동 내용까지 A4 3장 분량으로 빼곡히 정리해놨더라고요. 제 아이가, 그 내성적이던 아이가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때는 담임 선생님께 동아리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반려. 학교 방침상 문화언어 중심 동아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죠. 때는 많이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친구들과 줌으로 다시 회의를 열고 자료를 더 보완해 재제출했어요. 이번엔 직접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 교감 선생님은 선생들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닙니다. 다문화 감수성, 창의적 표현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우는 교육적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런 움직임을 격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K-팝 크루 클럽은 정식으로 학교의 승인을 받았고 그대는 당당히 초대 회장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첫 모임날 댄과 친구들은 K-팝 데뷔조처럼 단체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어요. 직접 만든 로고를 아이패드로 그리고 전단지도 손으로 오려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방과 후 도서관 한쪽에서 댄스를 연습하고 음악의 한국어 가사를 해석하며 뜻을 공부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코엑스 장면 재현 프로젝트였어요. 애니메이션 데몬헌터스 속 주인공들이 서울의 코엑스 앞에서 미션을 수행하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거예요. 교실에 종이 간판을 붙이고 유리문을 투명 필름으로 꾸미고 배경음까지 맞춰 연기했습니다. 어느새 선생님들도 슬쩍 교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직접 데몬 패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애니 속 캐릭터들이 소지한 부적 같은 아이템이었는데 페트병 뚜껑에 펠트지와 자수실로 하나하나 정성껏 바느질한 거예요. 이건 앤드류 거, 이건 나탈리, 이건 제이크 거야. 각자 이름을 적고 의미를 담아 패치를 교환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바느질이 아이들의 우정을 한 땀씩 꿰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댄이 학교에 다녀와서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클럽 시간에 김밥 만들기 수업을 하고 싶어. 김밥? 너희들이 직접? 응, 학교에서 허락받았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당황했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김밥 말기 체험 수업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아이가 주도해서요. 그날 저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김밥 재료를 준비해 교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김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오이, 당근, 햄, 단무지를 얹으며 고마워요, 엄마.를 연발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참기름 냄새가 교실 가득 퍼지자 선생님들도 찾아오셨어요. 오마이갓, 이게 진짜 김밥인가요? 영화에서만 보던 거. 그날 오후 동아리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김밥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고 학교 공식 SNS 계정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댄과 친구들이 만든 글로벌 문화교실. 음악으로 시작해 우정으로 이어지고 김밥으로 마무리되는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댄은 단순히 춤을 잘 추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연결할 줄 아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출발은 단 한 번의 무대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댄과 가장 친했던 친구 브래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댄, 너 요즘 왜 그래? 애들이랑만 놀고 나랑 얘기도 안 해. 댄은 나도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고 했고 브래드는 SNS에 배신자라고 썼습니다. 그 글을 본 때는 이틀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한국 애니가 나를 바꿨어. 근데 내가 너무 빨리 바뀐 걸까? 그때 저는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진짜 너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만든 게 한국이라면 난 한국에 감사할 거야. 댄이 진행한 K-팝 데몬 헌터스 워크숍이 지역 뉴스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문화가 만든 새로운 청소년 커뮤니티. 한국 콘텐츠가 미국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하자고 했을 땐 손이 떨렸습니다. 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 아들은 평범한 아이였어요. 혼자였고 외로웠고 자신을 감추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만든 이야기 하나로 이 아이는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댄과 친구들이 올린 틱톡 영상이 한국의 미디어에 소개됐고 때는 글로벌 팬 초청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그게 농담처럼 들리셨다면 저도 이해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벽 보고 중얼거리던 아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죠.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비행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 서울은 진짜 어떤 냄새가 날까? 그 말이 왜 이렇게 뭉클하던지요. 이제껏 살면서 댄이 어디론가 가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날, 댄은 흰색 티셔츠에 루미 마크를 붙이고 있었고 목엔 직접 만든 데몬 헌터스 팬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 댄을 본 어떤 한국 승무원 한 분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혹시 데몬 헌터스 팬이세요? 댄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우리는 서울 시내로 들어와 코엑스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밤이 되자 댄은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엄마, 이건 진짜야. 저기 루미가 이화에서 뛰어다닌 길이야. 다음 날엔 강남대로에 갔어요. 루미가 무대 리허설을 했던 배경과 비슷한 거리예요. 댄은 인도 한쪽에 서서 갑자기 루미의 포즈를 따라하며 말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야 해.
오른발은 스냅을 줘야 하고. 그댄의 모습을 보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이 이렇게나 확신에 차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대는 루미처럼 종이 접기로 만든 날개를 등에 달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또래 한국 소년이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혹시 K-팝 데몬 헌터스 팬이에요? 두 아이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서로 폰을 꺼내 유튜브 링크를 보여주며 낄낄댔어요. 다음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옷을 입어봤는데 그대는 루미가 한복을 입은 짤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어달라며 5번은 포즈를 바꿨어요. 이번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손은 여기. 전 사진을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대는 지금 자기 인생 최고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명동을 걷다가 길가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갑자기 가방에서 조그만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틱톡에 올렸던 자신의 댄스 영상을 틀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는 춤을 췄습니다. 한복 입은 외국 소년이 명동 한복판에서 K-팝 애니송에 맞춰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더니 박수를 치고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먼 데서 우리 걸 좋아해줘서. 그 안엔 작은 부채와 손수 만든 자수 헝겊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대는 그날 밤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숨 쉬는 게 좋아.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는 걸 그냥 다 알아주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댄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그 모든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기적 같았어요. 댄, 지금 무슨 생각해? 그냥 엄마가 나를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평생을 미안해하며 살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아직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볼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대는 이제 동네의 작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도서관에서 열린 K-팝 문화 행사에서 발표를 했고 왜 루미는 나에게 영웅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15분짜리 강연으로 어린이 K 콘텐츠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초대돼 인터뷰도 했어요. 한 진행자가 이렇게 묻더군요. 댄, 너에게 한국이란? 그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나한텐 희망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요즘 한글도 배우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루미라는 이름을 정성껏 써보이더군요. 엄마, 이거 맞지? 루미?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의 작은 메모장엔 감사합니다, 빛, 친구, 기억 같은 단어들이 하나둘씩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댄에게도 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채널 댄 루미를 만들어 데몬 헌터스 커버 댄스를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어떤 한국 팬은 루미보다 더 루미 같다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인쇄의 벽에 붙여두었어요.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그건 하나의 훈장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이젠 매일 아침 골든을 들으며 유자차를 마십니다. 전엔 이 아이의 미래가 두려워 차를 마셔도 늘 쓴맛 같았는데 이젠 마음이 따뜻해져요. 음악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문화란 게 사람을 품을 수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한마디만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우리 아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음악, 그리고 그 따뜻한 도시의 거리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상의 문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K-팝,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단순한 콘텐츠도 단순한 유행도 아닙니다. 이건 빛이에요. 진짜 빛. 우리 아이를 감싸준,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아름답고 찬란한 빛입니다. 이 빛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닿기를, 세상 구석구석의 댄들에게도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고마워요, 루미.
지금까지 미국 뉴저지에서 소외된 아이로 살아가던 아들이 K-팝과 데몬 헌터스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한 제니퍼 씨의 진심 어린 사연이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서 빛을 찾은 한 가족의 변화. 이 이야기는 댄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문화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